지원 선생님, 어, 화면을 켤 수 있나 보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하는 중이에요? 네,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하는 중에도 줌을 자유롭게 할 네, 수 있는 자유, 당신이 네, 승리자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담 선생님 모셨네. 줌으로 진행하는 거에서 얼마나 참여하실지. 네. 뭐죠? 양경원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홍경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기현 쌤도 일찍 오셨네요. 양호사님 오시니까요 목소리 톤이 확 업되네. 그래요? 지금 막 목이 많이 가가지고. 간 정도가 이 반갑습니다 어머니. 정도면은 안 네. 가면 정말 하늘일을 날아다니시겠네요. 그래요. 진짜 예전에 날라다니는 지금 목이 많이 잠겼어요. 저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목이 하도 잠겼어. 저도 목이 이상하게 몇 주째 회복이 안 되는데, 그쵸? 이게 코로나인가 봐요. 아니, 나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양경원 선생님이 저랑 동갑이신데, 양경원 선생님, 저희 50 넘으면 아니, 저는 목소리가 다운돼. 저는 진짜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네, 저 동생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께서 제 동생인 줄 알아요. 훨씬까지 또 이렇게. 네. 진짜, 네. 네, 이민기 총무님 환영합니다. 다 일하시는 중에 다 이렇게 네, 블랙 스크린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구나. 그럼 저희도 다 화면 저기 할까요? 아닙니다. 예, 그냥 좀 켜놓고 계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왜 녹화 방송할 때 방청객 느낌 있잖아요. 호응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위준 선생님 어서 오세요. 김희중 선생님도 일하시는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줌으로. 이게 안 되네. 응?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네, 문지훈 선생님 진짜 오랜만이세요. 네, 예전에 예수마을학교 봉사하시던 우리 문지훈 선생님, 네, 환영합니다. 이금우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전화 좀 받을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화면이 안 켜져. 나 혼자. 응.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그 토요학교인데 목요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사실 많이 참석 못 하실 걸로 예상했고요. 그 대신 이렇게 이 영상을 녹화해서 영상을 줌으로 공유하는 그런 목적성 방송입니다.
하여튼 여기 와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조석윤 선생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코로나 전에 예. 예수마을학교의 어, 그 기둥 같은 분이. 기둥은 아니고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되게 예전에 우리 봉사했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복귀하신 게 감사하네요. 네, 또 우리 문지훈 선생님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은 계속 뭐 뒤늦게 오실 걸로 이해하고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예수마을 학교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결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좀 찬양 나누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전운주 간사님이라고 찬양 사역자인데 그 안면 마비 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안면 장애가 있으신데 그것 때문에 참 그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특별히 어렸을 때 놀림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 오히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더 마음을 두게 된 그 간사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에요. 어저께 수요 예배 때도 이 찬양을 같이 나눠서 이 찬양을 또 같이 나누고 싶어서 골라봤는데 같이 좀 이 찬양 나누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수마을학교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토요일 날 만약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없었더라면, 우리 안에 장애가 없었더라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들인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또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공동체를 토요일마다 이 경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마을 학교가 비록 장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또 함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나누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과 사모함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정말 하늘 가족을 이루며 또 10주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나누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10주간 계속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학교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봉사자분들하고 또 우리 나중에 우리 함께할 우리 모든 예수마을학교 봉사자 선생님들, 강사님들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몇 분들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화면에 떠 있는 분들만 자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마을학교를 했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거 잠깐 나누고 그리고 시작할까 하거든요. 우리 먼저 우리 정지용 선생님 혹시 말해줄 수 있으세요? 네. 자기소개랑 기대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부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용이고요. 사랑부의 제면서 계속해서 매 학교마다 예수마을 학교를 했던 것 같은데 매번마다 저희 안에도 분주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만져주심 또 함께 해주심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을 맡기보다 청년반 안에서 백업을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필요하신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양경원 선생님. 화면을 끌 걸 그랬어요. 네, 안 됩니다. 아, 네. 네. 지금 사랑부 일부를 섬기고 있는 양경원 쌤입니다. 요번에 제가 작년에 예수마을 계속 섬기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너무나도 확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예수마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이번에 예수마을은 제가 작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재고 많이 생각하고 나의 시간을 따지고 나의 형편을 따지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분명 작년에 받은 은혜 너무너무 많고 제가 주위 분들한테도 제가 이것 때문에 다시 제가 살아났고 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거했다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올해 이 시작하는 저의 이 시점이 저의 모든 사역과 저의 형편과 스케줄을 따라가는 저를 보고 오늘 목사님 또 김홍돈 목사님의 말씀에도 진짜 정말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판단이 지금 주님께 아멘하며 가는 게 아니라 저의 상황에 맞춰서 막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 시작하는 이 예수마을 학교를 통해서 제가 다시금 또 제 욕심과 제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직 기도 못하고 준비 못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너무나도 죄송하게 그냥 대충 어디 가서 좀 부비고 있다가 도와드리는 척 해야 되나 막 이랬었는데 그 모든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랜만에 오신 조석인 선생님, 예수마을학교 정말 오랫동안 모사하셨는데, 네.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저도 이제 사랑부나 예수마을학교에 대한 생각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매년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운영할 때 그때 하다가 이제 코로나 되면서 이제 그게 접혀서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게 어렵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됐는데 항상 사랑부나 예수마을학교에 대한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교회도 정상화되고 이러면서 안재현 목사님이 자꾸 보이시더라고요. 막 새벽 예배 때도 안재현 목사님 나오시고 또 화요중보 기도회 때도 오시고,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사랑부에 대한 마음을 또 주님이 주셔서, 근데 제 자신이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 순전하게 정말 우리 친구들을 섬겨드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과는 마지막에 나올 때의 마음은 조금 제가 지쳐 있었고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모님들이 너무 건강이 안 좋으시고 이래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한 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게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재현 목사님이 계속 눈에 보이시고, 어느 날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랑부 전도사님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자리에 다시 가라고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확실하게 사인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에 주보에 그 봉사자 모집이 또 광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건가 보다. 그리고 정말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제가 너무 부족하게 섬겼기 때문에 아쉬움도 너무 많았고 죄송함도 참 많았는데,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다시 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많이 어려움들 같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서로 주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10주 동안 열심히, 저는 이제 매주는 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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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예배 많이 나가겠네요. 주보 광고도 해야 된다니까요. 네. 이거 보고 오신 분도 있다니까요. 네. 우리 여기 우리 선생님, 제가 LNES라고 이름명 돼 있는 선생님이 네, 한번 자기 소개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아까는 바꿨었는데. 나저목 집사입니다. 네, 나집사.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작년에 잠깐 했었는데 어, 뭐라고 말씀 네, 그냥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지. 네. 아, 기대감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은 제일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오게 됐고요. 전에 이제 작년에 잠시 참석하면서 되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참 할 말을 잃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그냥 계속해서 풀로 지금 참석을 못 하지만 5 월에 인제 멀리 있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돼 가지고 근데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네. 또 가서 참석하고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한 네 참석하려고 합니다. 네, 음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주목 선생님. 네. 우리 나머지들은 다 이제 스텝이시고 우리 문지윤 선생님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잠깐 소개랑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됐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음소거 해제 안 들리네요.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문지은 집사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내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서 사랑부 아이들을 보다가 이제 치료 때문에 그만뒀는데요. 항상 그 머리에 남아요. 기도할 때 항상 그 사랑부 아이들이 막 할머니 선생님 하던 게 그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1월 1일부터 기도를 다시 했어요. 요번에 사랑부 신청을 했는데 다른 데로 신청이 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다시 전 사랑부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아요. 제가 사랑부 아이들하고 다시 만난다는 게 마음이 너무 좋고 전부 다 주님 은혜로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부 아이들하고 친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미 사랑부 친구들하고 많이 친하시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오랜만에 봐도 우리 친구들이 그 단기 기억은 약해도 장기 기억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 기억한 예. 친구들은 몇 년이 지나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얘기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목사님, 저 네. 속회 때문에 나갈게요. 인사만 하고 나가시는군요. 네. 네. 그러세요. 시키길 잘했네. 네. 자,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우리 스태프들이셔 가지고 시간 관계상 그냥 소개를 이만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제가 좀 간결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짧게 할게요. 네. 자, 이제부터 예수만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예수만학교의 목적은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주중에는 뭐 학교나 복지관을 다니는데 토요일 날 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토요일 날 학교로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노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요 4시간 동안 특히 엄마와 아빠가 요 시간 동안에 좀 영육간에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랑부 친구들이 이 토요일 날 주일이 아닌 토요일 날 교회에 함께하면서 일반 교우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 주중에도 토요일 날에도 함께 교회에서 배우고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구나. 이거를 좀 알리기 위한 통합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건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비전과 표현은요. 예수님과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무엇보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이나 어떤 치료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배라는 거는 그 사람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오면 좋고 하나님 생각하면 즐겁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 만나면 기쁜 거.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교회에 오는 걸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철학을 잠깐 볼까요? 돌려받지 않을 사랑과 행함 있는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철학인데요. 마태복음 5장 19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만학교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한테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텍스트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행동과 마음으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내가 너 정말 너무 좋아해. 네가 와서 진짜 나 좋아. 이거를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느끼는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교육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걸 해줘도 막 피드백이 바로바로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아요. 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갚으시는. 그리고 오직 저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과 복음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복음이 영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라든가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오직 복음만 드러나는 그런 학교가 예수말 학교입니다. 누가 대단한 어떤 탁월한 무슨 강의를 한다고 막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 안에서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서 뭐 대단히 하는 게 없고요. 뭐 팀장님들도 팀장님들이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시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보는 학교입니다. 예수만학교 주제표가 말씀인데요. 주제표가 이거는 몇 년째 똑같아요. 그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움과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다른 말과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진 이들을 서로 용납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 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모습이다 싶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것. 서로 다른 서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 시편 133편은 이걸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구약의 영생이라는 말은요. 딱 2번 나오는데요. 이 바로 시편은 여기에서 나와요. 함께 형제자매가 어울리는 모습.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저는 이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편견 없이 함께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의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안에서 누가 가르치고 배우는 자
사라지고 정말 한 형제가 돼서 이제는 같이 서로 씨름하면서 부둥켜 안고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아마 여기 경험하신 분들은 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테고, 아마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요거 한 3, 4주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건 교육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같이 끌어안고 그냥 한 형제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하신다 싶으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이제 세부적인 것만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담당자 참고하시고요. 이제 올해 신우술 전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신우술 전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갑자기 난데없이. 안녕하세요. 신우술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저도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역이라 뭐 도움보다는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서로 협력해서 좋은 예수마을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신우 전사님은 동안교회에서 사랑부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올해 부임하셨습니다. 자, 홍희경 팀장님 잠깐 인사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팀 팀장으로 섬기게 된 홍희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고생 많이 하실 텐데. 네.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 팀 섬기실 이소연 팀장님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기도로 돕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도 부족한데 이렇게 감사해요.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마을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매주마다 이제 기도 제목 올려주실 거고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부흥팀장님 오늘 참여 못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교육 일정은 이렇게 다 아시죠? 4시간 합니다. 중간에 석가탄신이 있어가지고 총 9회. 네. 교육 장소는 5층 오병이호는 청년반, 지하 3층 유아부 1실 어린이반, 교사기도회 519호. 자, 교육 일정은 아마 다 참고하셨을 줄 믿고요. 강사 봉사자 명단 쫙 해놨는데요. 자, 요렇게가 짝은 아니에요. 그냥 이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짝은 매 수업일 한 하루 이틀 전에 단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이번 토요일 날 내가 담당한 학생은 누군지. 웬만하면 정기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은 한 학생을 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마 매번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짝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매주마다 매칭하고 올려드리고 팀장님들이 그 친구에 대한 정보 신상 기록 카드는 학교 전에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엄마들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네, 어머님들한테 꼭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드려주시라고 매 수업 전마다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자, 몇 가지 지침사항을 좀 빠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마을 학교는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적인 어떤 교육을 하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많고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예수마을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도착했으면 기도하자. 유진아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이들이 막 산만해하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알아요. 그리고 반복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의 이 손 모양과 선생님의 말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로 시작하고 그다음 끝날 때도 우리 팀장님이나 강사님이 기도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유진아 우리 오늘 하나님 찬양할까? 계속 하나님이 유진이 너무 환영하시는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이 유진이와 함께 율동하고 싶어요. 계속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행복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고 선생님이 계속 말을 통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교육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진행하고요. 예배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자, 유진아, 우리 이번에는 우리 누구한테 양보할까? 우리 민호한테 양보할까? 이렇게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말로써 선생님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요, 놀랍게 들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 사랑부에 2부에 굉장히 그 사랑받는 친구인 김민호라는 친구가 그 헌금송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예. 하여튼 요즘에 민호가 너무 좋아지고 막 헌금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뭐 선생님이 울었다 그러던데 하여튼간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 친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감동받아 하는 모습이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그 아이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강사님은 그 1수업당 그 교육 재료비 2만 원을 지출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전사님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초과지수 씨는 저랑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10시에 교육인데 20분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막 오면은요,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막 따라가기도 정신없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래서 미리 와서 20분 전에 그 마음을 리마인드하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허겁지겁 뒤늦게 와가지고 아이들 막 그래 미안해 선생님이 막 이러면은 벌써 아이들 그 마음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날 때쯤에서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오늘 정말 이 아이와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나? 이거를 놓치고 그냥 세네 시간 훅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시간 지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5분 전에는 교육실에 가서 학생들이 좀 빨리 오는 애도 있고 늦게 오는 애도 있는데 맞이할 준비를 해주시고 누구야 어서 와 하고 환대해 주는 거. 민호야 우리 누리야 환영한다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 하고 안아주고 환대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나를 이 선생님이 이 학교가 이 교회가 정말 즐거워해 주는구나 하고 우리 친구들이요 그것 때문에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어디 가도 우리 친구들이 환영받는 그런 반응을 많이 못 보거든요. 그냥 늘 학교에서도 그냥 이렇게 약간 표정 없는 모습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다른 데 낯선 곳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이방인 쳐다보듯이 보는데 막 웃으면서 환영해 주는 이 태도가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저는 무엇보다도 크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해 주시는 게 미리 가서 아이들 환영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아이들 컨디션 확인해서 가지고 선생님 엄마들이 이제 데리고 오면은 오늘 어땠는지 어머니 오늘 우리 태희가 어땠어요? 하고 확인해 주시고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다음에 뭐 겉옷, 신발, 소지품. 신발 나중에 갈아 신을 때 바뀌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소지품 뭐 갖고 왔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겉옷. 그다음에 나중에 돌아갈 때는 어머님한테 오늘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긍정적인 내용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좀 힘들었어도 아유 어머니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그냥 아주 사고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 애들이 좀 힘들었다는 거. 근데 어머니 오늘 그래도 우리 민호가 밥 한 숟갈 너무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라고 어머님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어머님도 마음 기쁘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지내고 돌아가면은 집에서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끝난 다음에는 팀별로 간단하게 피드백 팀장님들하고 나눠주시면은 이 나눔을 통해서 오늘 서로의 마음이 어땠구나, 주님 주신 마음이 이랬구나 하고 서로 격려받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피드백 꼭 간단하게라도 팀장님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봉사자들 역할인데요. 뭐 이런 역할이 있으시고, 가급적으로 학생이 여기입니다. 가급적으로 학생 혼자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도움만 제공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밥도 막 먹여주고 막 야, 빨리 해야 되니까 밥 먹자 빨리. 자, 빨리 신발 신어. 빨리 옷 입어. 빨리 가자. 이러지 마시고 최소한도로 그래도 단 한 가지라도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밥을 잘 못 먹어도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는 해줘도 그다음에 먹는 거 아니면은 신발을 신을 때도 앞에는 끼워줘도 뒤에 이렇게 끼는 것까지는 친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도 성취욕을 뭔가 내가 했구나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다려주는 거 어떤 마음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하고 노력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요. 교육 시간에는 봉사자분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돕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강사님들이 앞에서 뭘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아이만 보고 있지 말고요. 아이를 보되 선생님이 그 교육에 또 사랑부 예배라면 앞에 설교자에 계속 반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생도 이 선생님을 보고 뭔가 나도 이 선생님처럼 저 앞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반응해 줘야 되는구나 하고 모방 학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 이 잘한다고 격려해 주고 막 환호를 해 줘야 돼요. 오 이거를 저는 되게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예, 이게 되게 공동체에 활기를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키는데요. 계속 서로 화로하고 격려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막 그냥 계속 말없이 그냥 이거 좀 해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 이거 되게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양경원 선생님입니다. 양경원 선생님, 선생님 한번 숙달된 조교에 한번 저기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 큐.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소거를 해제하고 하세요. 네, 저분이 잘하시는데 기계가 좀 약하시네요. 기계 운영에 좀 약하시네요. 네, 통과. 네. 하여튼간 그 강사님도 이렇게 해야지 강사님도 강의할 맛이 나요. 설교할 때도 저 설교 보면은 20분간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설교잘 안 보고 애들하고 막 씨름만 하고 있으면은요. 저는 어디다가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선생님들이 앞에서 강사님들한테 막 반응하잖아요. 그럼 애들도 집중해요. 근데 선생님이 애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데리고 막 놀라 그래요. 데리고 막 자기한테 반응을 시키려고 막 더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앞에 있는 인도자한테 막 반응하고 신나하고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친구들도 이게 뭐지? 뭐가 재밌는 게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만학교의 아주 중요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이거 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부탁합니다. 네. 네, 중요한 거 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봉사자 선생님들은요, 교육기관에 학생 부모님한테 반드시 문자나 전화로 좀 인사를 해주시고 학생에 대한 일상과 기도 제목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엄마들 중에서 내 아이를 4시간 동안 맡을 텐데 선생님들이 내 아이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하지도 않네.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인가? 왜냐면 내 아이는 2시간이 지나면은 소변을 봐야 되고 또 이런 실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걸 유념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무것도 물어봐 주지 않으면은 관심이 없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맡으면은 그 어머니한테 카톡으로라도 어머님, 태희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맡게 된 선생님 누구입니다. 제가 내일 4시간 동안 태희를 맡을 건데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있을까요?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고 꼭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세요. 카톡으로 우리 애가 어쩌고 말씀하시는 걸 참고해가지고 4시간 동안 교육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또 위급할 때는 어머님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전화 주셔가지고 어머니 지금 우리 친구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카톡을 주시든지 전화를 주셔도 뭐 전화 아니면 담당 팀장님한테도 상의하겠지만 아주 급할 때는 어머님한테 이렇게 정보를 받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네,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은 엄수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네, 그런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가급적으로 화장실을 꼭 가도록 권면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고 해서 또 소변에 대한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으로 가서 해주시고 이성일 경우는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기 때문에 학생들의 음식 섭취 습관에 대한 정보를 미리 부모님한테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어떤 걸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걸 꼭 먹여야 된다든지 뭐 먹고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밥 먹을 때도 다 먹여주지 마시고 아이들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소풍이 있고 야외 활동이 있는데 야외에 나가면요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밖에 나가면요 우리 친구들 한 2, 3초만 놓쳐도요 순식간에 튀어나가는 데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도로가 있을 때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차로로 뛰어드는 애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손잡는 거랑 항상 선생님들 그 시야에서 아이들을 1, 2초 이상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손잡으시고 시야에 항상 막 이렇게 튀어가지 않는 할지라도 시야에 항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예전 교회에서 한번 놓쳐가지고 아침에 놓쳤는데 밤에 찾은 아이가 있어가지고요. 예, 온 교회가 뒤집어진 게 있는데 예, 뭐 우리의 교회에서도 사실 놓친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거의 금방 찾긴 했는데 예전에 한번 남산에서 놓쳐가지고 네, 예, 오후에 찾긴 했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는 그 교인들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장애인과 봉사자가 함께 간다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우리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통하는 방식,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한테 장애인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라고 그냥 무언의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하는 어떤 태도들 굉장히 중요한데 성인 장애인들한테는 가급적으로 존댓말 써주시고요. 뭐 진영 씨 이렇게 할까요? 합시다. 뭐 이거 해, 뭐 이거 하지 마, 막 이렇게 막 그 명령식 말들, 하대하는 것 태도,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것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하는 모습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위급할 때는 근데 그럴 틈이 없죠. 위급할 땐 그냥 붙잡아야 됩니다. 예, 붙잡고 이렇게 눌러야 되니까 그럴 때는 지하지만은 일반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태도들이 교인들과 일반인들이 보는 장애인식의 중요한 교육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개강식 때는 간단하게 그냥 팀장님들이 기도하시고 서로 소개하고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교육 중에나 아니면은 뭐 마지막 수료식 또 소풍 때 사진을 좀 찍으셔 가지고 너무 똑같은 사진을 그냥 제가 볼 때는 사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큰 사진을 막 10장 찍으셔 가지고 올리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이쁜 사진, 우리 아이 잘 나온 사진,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행복한 사진을 찍으셔 가지고 봉사자방에 올리시면은 팀장님들이 선별해서 엄마들을 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몇 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육 시간 이렇게 됩니다. 기도 모임, 등교, 기도 찬양, 오전 교육 쉬는 시간, 또 두 번째 교육, 그다음에 손 씻고 점심 먹고 오후 교육, 학교 지도 이런 순서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특징인데, 자, 요 전에 그 먼저 네, 장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영상이 있는데 이번에도 강사로 또 오시고 또 우리 사랑도 선생님이기도 한 우리 이용훈 선생님 그 특수교육 전공하시고 이번에 특수교사로 또 임용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준비하신 우리 장애에 대한 이해 영상을 잠깐 보고 와서 좀 계속 하겠습니다. 샬롬, 예스마을학교 강사와 봉사자로 귀한 섬김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장애인의 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특수교육적 관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학생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사를 떠올리면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가르치는 교사로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한 교육적 요구가 있을 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 유형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명시하는 장애와는 다소 다른데요. 아래의 장애 유형들이 특수교육법에 의해 분류된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예수마을학교에서 많이 만나게 될 지적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를 중심으로 교육적 특성과 중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체 장애인 250만 명 중에서 약 8%를 차지하는 발달 장애인, 그 수는 20만 명에 달합니다. 발달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 그리고 지적 기능이 낮은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회성에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능은 낮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함께 어울리는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반면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경우 의사소통과 상호교류의 어려움으로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은 대부분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의 경우 20세 미만의 비중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은 편입니다. 발달 장애 아동들은 계속 혼잣말을 하거나 손을 흔들어대는 등 어디에서나 시선을 끄는데요. 그것을 왜 보호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어디서나 발달 장애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빨간색이다. 빨간 글씨다. 그리고 쉬지 않고 여기, 혼잣말을 여기. 하고 여기는 흰색이다. 손을 흔들거나 발을 구르는 발달 장애인. 그들의 되풀이되는 행동을 상동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로 인해 나타납니다. 상동 행동이라고 하지요. 반복되는 행동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들이 자기 자극 행동도 있거든요. 때로는 불안한데 아래 위로 손을 흔들고 또 이런 어떤 틱이라고도 하지만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를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해준다면 발달장애 친구들이 더 많은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길게 본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경험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서도 안정이 되고 생활의 질도 올라가게 되며 결국 훨씬 더 편안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지적 장애인은 지능이 낮은데 어떻게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거나 일할 수 있나요? 지적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지적 능력이 낮습니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 역시 자신의 욕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쉬운 표현을 사용해 여러 차례 반복해 설명하면 지적 장애인 역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이란 뜻이 어떤 뜻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맞아요. 수아 씨 생각을 표현하는 게 제한이에요. 처음에는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차근차근 알려주고 기다려주면 지적 장애인 역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의 특징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지적 능력을 보이고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자폐성 장애는 흔히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것과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입니다. 또한 이 학생들은 하나에 꽂히는 경향이 많아
관심과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이 둘의 큰 차이점은 영상에서 나왔듯이 사회성인데요. 지적장애 학생은 사회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이 학생들 중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말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예수마을학교에서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수업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학생들이라 재미있게 수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업 중 수업과 관련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할 경우 다 받아주시지 말고 제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자폐성 장애는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년 동안 함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겉으로 그렇게 보여도 다 관심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다 보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편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학생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장애의 교육적 특성과 중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 특성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성만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단기 기억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지루한 반복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쉽고 재밌게 반복해야 하고 용어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긴 설명이 필요할 시 말보다는 시각적, 청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랫동안 주의 집중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활동을 짧게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은 자신이 흥미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한 수업에 하나의 활동을 짜오기보다 대체할 수 있는 부수적인 활동을 여러 개 짜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계속된 실패로 자신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 학습되어 무기력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활동을 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과제보다 쉬운 과제부터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칭찬으로 동기부여해주세요. 자폐성 장애는 행동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들의 공통적인 행동 특성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뭐니? 라고 질문했을 때 그대로 이름이 뭐니? 라고 답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식적인 행동을 보이는데요. 판에 박힌 듯 고정된 일이나 행동에만 집착하는 행동 특성입니다. 책을 꼭 색깔별로 배치한다거나 줄을 흔드는 행위, 매번 같은 자리에만 앉아야 하는 것도 이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행동은 손을 앞뒤로 흔들거나 몸을 흔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등 반복적인 움직임과 음성행동을 포함한 자기자극 행동입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문제행동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제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행동은 그 행동을 할 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동행동과 문제행동은 같은 것일까요? 정답은 다른 것입니다. 상동행동이 문제행동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상동행동이 문제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 3개의 기준으로 본인 혹은 다른 사람이 위험하거나 학습에 방해되는 행동을 문제행동이라고 합니다. 문제행동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왜 문제행동을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모든 것에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제행동을 고쳐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도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학생들은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어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계에서는 문제행동의 기능을 5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싫어하는 과제나 활동을 회피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와 반대로 원하는 활동이나 물건을 얻기 위해서도 문제행동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머리를 계속 책상에 박는다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얻고자 합니다.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기도 하고 무료하고 지루한 자신에게 감각 자극을 주기 위해 놀잇감처럼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는 의자를 타고 계속 돈다거나 손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통해 자기에게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 행동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혹 피해를 끼치거나 학습에 방해가 된다면 중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 표현의 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요. 올바른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했다면 문제 행동을 통해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성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관심이 있는 이성을 계속 쳐다본다거나 만지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피해를 끼친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 문제 행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중재 시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LBC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은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상황들을 관찰해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A는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 B는 문제 행동, C는 그 후에 나타난 결과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한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선생님이 막은 상황을 선행사건이라고 합시다. 학생은 그 상황에 대한 행동으로 머리를 바닥에 계속 박는 문제 행동을 보였고 선생님은 계속되는 행동으로 상황을 종료시키고자 교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학생은 머리를 박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좋은 수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행동을 보일 시 학생들이 아플까봐 위험해서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그 학생은 그 행동이 학습될 것입니다. 문제 행동의 기능을 알았다면 학생들이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다른 대체 행동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만약 아까 같은 상황이라면 나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가르치든지 문을 두드린다든지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적절한 대체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혹시 심심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 하는 행동이었는데 위험하다면 적절한 놀이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문제행동 중재 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일관된 중재입니다. 행동이나 습관이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체 행동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 일관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날은 머리를 박는 행동을 제지했는데 다른 날은 또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그 행동은 중재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행동이 오래 지속될 시 무관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치지 않을 정도만 학생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 학생이 지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다시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일관되어야 할 것은 적절한 보상인데요. 음식과 같은 보상은 효과적이기는 하나 지속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어렵다면 점차 줄여나가시거나 처음부터 다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수마을학교는 아무래도 학교처럼 매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봉사자분들이 중재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학부모님과 소통하면서 혹시 이런 행동을 보였을 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봉사자분들도 그날 보였던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서로 협력하며 학생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중점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특수교육에 대해 배우고 나면 뭐 하지 마라, 뭐는 어떻게 해라 이런 말들에 나는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만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사라질 정도로 그냥 그 시간을 즐기게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봉사를 할 때 흔히 도와주어야 된다는 마음에 많은 것들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를 마실 때 대신 빨대를 꽂아주거나 지퍼를 채워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기회인데요. 손을 사용할 수 없어 대신해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모든 순간에 선생님들은 최소한의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최대한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함께하게 될 시간들 속에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것으로 장애 2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우리 이용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부 교육팀장으로 섬기다가 집이 멀리 이사 가서 저희 사랑부를 떠났었거든요. 교회가 집이 너무 멀어서. 근데 지지난주에 돌아왔어요. 네. 네, 우리 조성현 선생님처럼 사랑부를 못 잊겠다고 여기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그 친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봉사했거든요. 예수만학교를요. 예수만학교에 처음 와서 그 특수교육 처음 1학년 들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한 4년간 저랑 같이 예수만학교 또 사랑부 섬겼다가 떠났는데 하여튼간 너무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 기억이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기 한번 예수만학교에 발 디디시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공유할게요, 그냥. 예. 보이시나요? 잠깐만, 나오고 있네. 네. 우리 청년팀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스텝 중에 우리 이규무 팀장님, 또 우리 홍희경 팀장님, 남아 계신 분이 별로 없네. 또 네, 이소연 팀장, 양경원 선생님, 뭐 분들 중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으면은 제가 말하는 중에 바로바로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청년팀의 하은이가 13살인데 이번에 청년팀 들어갑니다. 새로운 친구여가지고 제가 이 하은이를 제대로 잘 모르는데 근데 비교적 온유한 친구예요. 네, 새로운 장소가 바뀔 때 조금 당황해서 우는 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코멘트 할 거 있으신가요? 없죠? 네. 태영이 14살 됐고요. 자폐성 친구인데 굉장히 온화한 친구예요. 네. 온유하고 특별히 뭐 문제 행동은 없을 거예요. 사랑스러운 친구고요. 네. 바로바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면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성민이, 네, 아주 사랑스러운, 지금 뭐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제 거의 뭐 청년의 키가 됐는데, 성민이가 몇 살이지? 16세. 네, 자폐성이고요. 좀 소리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를 막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좀 밝은 빛이 어렵다고 하네요. 우리 양경원 선생님이 그때 한 학기 하셨는데, 그죠? 되는 것 안 된 것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다림. 힘들어할 때 양쪽 귀를 막고 안수기도, 이거 아마 엄마 아빠가 해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혹시 성민에 대해서 또 해주고 싶은 말씀 특별히 없어요? 양경원 선생님 특별히? 아니요. 성민이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네네.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가만히 옆에서. 하는 대로 가만히. 그럼 네. 되는 것 같아요. 성민이 선생님은 그냥 성민이랑 약간 아까 개별 수업한다고 생각하시고. 맞아요. 네, 그 이렇게. 원 수업을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냥 뒤 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즐겨라 하니까 거기에서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명기. 네, 말씀하세요. 태영이는 네. 배변을 요즘 또 실수를 좀 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죠. 예, 그거 대소변을 음, 이제 오면은 한번 소변 느끼고 중간에 또 대변도 한번 하고 그럴 때 만약에 담당 선생님이 아가씨 청년 선생님 같으면 이제 뭐 저같이 이렇게 아줌마 선생님이 대신 화장실을 데려간다던가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아줌마 선생님들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도 아직 못해요. 근데 남자가 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직 못해요. 저 네?
제가 하면 제가 또 있으면은 예. 제가 하면 또 돼요. 근데 태영이가 지금 청년반 올라갔어요. 팀장님. 아, 네. 청년반이구나. 예. 하여튼간 뭐 이제 저기 네. 그러니까 청소년이어 가지고 이제 바지를 막 목사님 훌러덩훌러덩 요번 이렇게 목사님 요번에 청년반이 그러면 청소년이 몇 학년, 그러니까 몇 살부터 올라간 거예요, 다? 14살부터인데요. 우리 아, 하은이만 13살인데 14살부터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그래요? 참 아, 태영이가 저기 기저귀는 안 차죠? 그냥 본인이 한동안 기저귀를 또 채우기도 했었는데 네. 요즘 조금 나아져서 예, 안 하는데 어제도 팬티에 조금 대변을 조금 실수를 했거든요. 네, 지렸군요. 그래요. 남자 네. 저도 이렇게 조금 만약에 제가 화장실 데려가면 저도 뒤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자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태영이가 그 소변 대변 마려울 때 어떤 네. 표현을 하나요? 앞에를 만져요. 만져요. 대변도. 대변도. 대변도 앞을 만지는데 앞에를 만지는군요. 네. 네. 일단 앞에 만져서 일단은 그 변기에 앉혀야겠네요. 그죠? 네. 큰 거를 놓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태영이는 굉장히 좀 온유한 친구예요. 네. 성민이 네네, 말씀. 그것만 빼면 예, 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네. 자, 다음 우리 명기 얘기하다 말았네요. 영기 16살이고요. 좀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고 좀 감각적인 것에 민감해서 가끔 뭐 때문에인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네. 또 명기가 힘이 세져가지고 좀 약간 아픕니다. 맞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근데 금방 미안해요. 금방 또 그래요. 그래서 잘 이렇게 다독여주고 말로 설명해 이렇게 다 때리면 선생님이 아프고 선생님이 아프면은 명기랑 앞으로 놀 수가 없어. 이렇게 명기도 또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금방 미안해요도 금방 하고 빕니다. 잘 해주시고. 예. 또 말씀해 줄 거 있으세요? 신가요? 네. 네. 자, 은혁이 이 친구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데요. 다운 증후군 친구에서 기본적으로 아마 굉장히 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성 좋고. 근데 아마 조금 화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운 증후군 친구들이 약간 그 감정적이어 가지고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아마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잘 보듬어 주는데 다운 증후군 친구들을 제가 경험해 보면은 처음에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는 맞는데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그 기선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선을 빼앗기면은 그때부터 선생님을 함부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단호 은혁아 이러면 선생님이 정말 앞으로 은혁이 화낼 거야. 안 좋아할 거야. 막 이렇게 좀 그럴 때는 이렇게 좀 하고 그 대신 또 이렇게 밀당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은혁이는 제가 상대를 많이 안 해봤는데 대부분 그 다운 증후군 친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K, 네, 뭐 워낙 통합 교육을 오래 한 친구고 잘하는 친구인데 조금 이제 약간 뭐 소리 지르고 이럴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황 설명해주기. 태희 지난 학기에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말씀해 줄 거 있으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별로 없네. 홍 팀장님 특별히 말씀해 줄 거 없으시고, 네, 지금 슈퍼마켓 운영 중이셔가지고, 네. 통과하겠습니다. 네. 자, 윤찬이 또 담임 선생님도 계신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고 굉장히 그 지적 기능이 높아요. 그리고 아주 반응이 좋은데 양경원 선생님 특별히 해주실 말씀. 네. 윤찬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질문할 때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눈빛이 변해요. 그러니까 요번 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갑자기 윤찬이한테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때 윤찬이가 되게 눈빛이 흔들려서 흥분해 하려고 그랬었어요. 위기 순간이었군요. 예, 그래서 윤찬이는 자기가 모르는 질문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는 거를 질문해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모르는 거를 이게 뭔데라고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윤찬이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대소변에도 윤찬이도 좀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 선생님이니까 창피해서 뭐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네. 이렇게 네.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크다 보니까 얘도 남자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는 좀 더 편하겠죠. 네네. 대체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집에서 좀 공격 행동이 좀 심한 네네. 편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런 뭔가 좀 이 친구가 흥분해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그 눈빛이 말씀드린 눈빛이 변하고 네. 약간 얼굴색이 변해요. 네네 맞아요. 그때는 전화 담당 팀장님한테 전화 연락 바로 해 주세요. 그래서 좀 안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좀 윤찬이가 집에서도 엄마를 좀 괴롭히고 아빠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품 좋은 남자가 한테는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남자들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네. 쪼끔 거기서 이렇게 수그러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경우 좀 힘 좋은 남자분이 윤찬이를 좀 딱 이렇게 딱 잡고 약간 안정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굉장히 소통도 잘하고요. 자기 의사도 아주 명확하고 아주 해박해요. 이것저것 아는 네.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아니 아는 한 것만 번도 중요해요. 주일날 여지껏 저랑 막 이렇게 신경전을 벌인다거나 화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할 줄 네. 아는 아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네네. 괜찮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동영이 뭐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착하신 거예요. 맞아, 맞아. 예. 너무 예뻐요. 예. 뇌전증이 좀 있고요. 약간 경기가 있는데 약을 잘 먹어서 크게 약만 먹으면 괜찮고요. 약간 척추측만증이 좀 심한 편입니다. 특별한 뭐 없고 약 먹는 것만 혹시 어머님이 혹시 말씀을 거의 근데 아침에 먹거나 그렇기 때문에 잘 때 먹기 때문에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예. 도영이. 네. 아유 너무 우리 또 이쁘고 사랑스러운 친구죠. 우리 화가죠. 예. 20 몇 살이더라? 24 살. 네. 똑같은 걸 집착하거나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말을 따라시키는 행동이 있죠. 뭐 자꾸 뭐 따라 이거 해 보라고 막 "이거 해 봐. 이거 뭐" 자꾸 이런 애가 있고 좀 근데 요즘에 우리 기쁨을 향한 여정 신경 발달 훈련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엄마랑 같이 하는 감각 통합 훈련인데요. 그 뇌신경을 자극해서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 사랑부가 거의 지금 1 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어머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부정 행동이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잘 다음 기회에 우리 다음에 약속을 하고 약속 지켜주는 요렇게 소통을 하면 가능합니다. 예전에 한번 식당에 한번 데려갔다가 갑자기 맞아요. 텐트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작년 네 예 작년에 우리 그때 돈가스집. 네. 돈가스 야외 나갔는데 맞아. 멀쩡하다가 갑자기 식당 바닥에서 굴러 네. 가지고 우리 어 많은 식당 그 손님들을 당황케 하고 우리들도 음. 그랬는데 근데 너무 고마웠던 게 손님들이 우리가 맞아요. 민망해할까 봐 음. 우리가 미안해할까 봐 굉장히 이렇게 막 소요하지 않으시고 되게 그때 한참 그때 우영우가 맞아요, 맞아요. 시켜 가지고 네네. 자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어 가지고 그때 맞아요. 굉장히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뭐 성진이 뭐 에이스죠. 예. 네. 귀엽다는 말만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일본,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굉장히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아. 반공주의에다가 반일 감정이 강하기 어.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시고 어. 요것만 하시면 아주 뭐 이 친구는 뭐 이미 사랑부의 거의 뭐 교사 음. 경지에 오른 친구이기 때문에. 지훈이 네 뭐 기본적으로 청년팀 애들이 다 소통도 잘하고요. 네. 약간 근데 네 좀 낯가림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척하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밀당을 하면은 아주 잘 따라와 주는 친구예요. 네. 네. 멋진 남자 좋아합니다. 네. 자 영주. 새로운 친구인데요. 뇌전증이 경기가 심해 가지고 갑자기 넘어진대요. 그래서 헬멧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좀 옆에서 있어 줘야 되고 교회에선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집에서 얘가 핸드폰 동영상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심한 공격 행동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뭐 교회에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화장실 타일 바닥 같은 데서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자 선생님이 좀 동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림이 네.
뭐 문제가 없어요. 예. 굉장히 소통도 잘하고 적극적이고 잘하는 친구입니다. 어머님이 안 믿는 분인데 예림이 때문에 교회에 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좀 사실 목표로 해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주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형님입니다. 저한테 동생이지만 하여튼 1987년 맞나? 예. 35세. 네. 가끔 툭툭 치는 버릇이 있어요. 예, 간혹 강도가 쌤. 가끔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잘 지내다가 갑자기 쳐요. 예. 근데 말은 잘 못하지만요. 굉장히 사랑스럽게 음악을 좋아합니다. 박진영 씨. 예, 다 다운 증후군 친구들인데 다 사랑스러워요. 다운 친구들. 근데 지금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 보니까 손가락 끝에 다 파랗고 심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 실명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다른 쪽 눈도 거의 시력이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잘 계단 같은 거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고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설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영 씨가 좋아하는 무슨 그 아이돌 그룹 뭐 노래 막 틀어주면서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최은주님, 네, 훌륭하신 분이시죠. 네. 옷 갈아입는 습관이 있는데 옛날 거죠. 홍유경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은주 씨에 대해서? 네, 지금. 은주 씨는 자기 수조품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그러니까 갖고 온 거는 다 자기한테 있어요. 갈 때 꼭 있어야 되고 한 개라도 없어지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뭐 설명해주면 잘 따라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밥도 잘 먹고. 예. 진짜 그렇습니까? 네. 네. 요 정보만 가지고 만나신 분들 굉장히 당황할 것 같은데. 하여튼간 만나면 또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옷 갈아입는 습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예. 자, 근데 2부가 은주 씨가 힘쓰면 쫓아가셔야 돼.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되고 힘쓰면 쫓아가셨다가 은주가 힘을 풀었을 때 그때 데리고 오셔야 돼요. 네네네. 밀당을 잘 네. 해야 되는 거죠. 막 네. 힘 대립하지 마시고 좀 져줬다가 끌고 갔다가 요거를 사실 모든 장애인 친구들이 마찬가지예요. 좀 져줬다가 또 어느 순간에 확 힘을 줘가지고 확 끌고 오고 요거를 능숙하게 잘하는 게 장애인 사역 오래 한 분들의 스킬입니다. 네. 자, 어린이반 시간이 얼마 없어. 자, 저도 모르는 친구가 좀 많아요.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 은찬이인데요.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요. 청각장애가 있어서 아마 보청기를 아마 와우 수술을 했나? 소리에 좀 예민하다고 하네요. 아우 달고 있어요 머리에요. 와우를 달고 있어요. 네. 네. 저기 써 있네. 인강와우 수술아. 네. 기본적인 어떤 문제 행동이 있나요? 은찬이가? 착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착석. 그건 뭐 모든 애들이 다 똑같으니까. 예. 그래도 비교적 좀 좋은 친구고 아마 담당 선생님이 아마 은찬이를 담당할 것 같아가지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이. 자, 우리 다니엘. 네. 큰 소리 내는 걸 무서워한다네요. 울고 떼쓰기 시 본인 중지할 때까지 잠시 혼자 둔. 거의 이래요 보니까. 그냥 혼자 둬야 돼. 혼자 두되 이제 선생님이 안전하게만 하고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니엘. 자, 우리 상우인데요. 상우를 아시는 분 좀 계신가요? 없습니다 목사님. 네. 상우가 뭐 집에서도 그렇고요. 공격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홍 팀장님도 옆에 사람을 상우가 네. 지난주 주일날 그 오류 그 세계 대리한님 오류 아들 오류를 세게 때려가지고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 폭력성이 조금 있어서 조금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하면서 이제 상우를 좀 몇 번 이렇게 좀 한번 상대해 봤는데 쉬운 친구가 아니고요. 그래도 굉장히 어머니랑 제가 통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근데 몸으로 노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상우가 하도 때려가지고 제가 뒤로 데려와가지고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눌러줬습니다. 제가 상우를 제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좀 상우가 조금 안정감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몸으로 막 형하고 엄마랑 노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또 요 참고해서 공격 행동할 때 좀 막아주시면서 좀 따로 좀 분리도 시키고 또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머님도 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없어요. 단호하게 말아주고 안아주면서 달래줌. 기본적인 거죠. 예. 자, 직원이 뭐 기본적으로 뭐 산만하다, 시끄럽고 낯선 거 힘들어함, 안 되란 말 싫어한답니다. 안 되란 말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집에서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하임이 굉장히 아주 사랑스럽고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 행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사랑부는 한 짧아가지고 몰랐는데 이제 예수말하고 해보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여보세요? 네. 이유는 배고픔, 피곤함 이런 겁니다. 노래 듣는 걸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가끔 노래 틀어주면 좋겠네요. 자, 예지 화가 나면 들어도 네, 그건 모든 뭐 비장애나 장애나 마찬가지죠. 네. 근데 들어놓는데 굉장히 좀 몸집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잘 아마 예지 담임 선생님이 하실 거니까 아마 잘 해주실 걸로 믿고요. 네. 유진이 우리 의금부 선생님 담임이신데 힘이 세졌죠. 네. 유진이는 네. 참여도 잘하고 네. 하는데 이제 밥을 잘 안 먹고요. 김하고 치즈만 먹고 하는데 근데 또 어머님은 밥을 먹었는지 잘 먹었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또 네. 예수마을 학교 했을 때.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유진이 이제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부모님 방에 사진도 이렇게 좀 유심히 보시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어머님이 관심 많으시고요. 네, 좀 그러세요. 네. 도전행동식 껴안기 맞나요? 아니 잘 안 그러는데. 이거 어머니가 써주신 것 같은데 좀 바뀌었나? 네, 눈을 쳐다보고 단호하게 안 돼. 네. 하여튼 뭐 사랑스러운 친구니까 잘 이렇게 대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도 알아듣고 수용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단우, 네, 굉장히 뭐 잘하고 있습니다. 손잡고 이동해야 함, 뭐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돌발 행동 없음. 한결이, 네, 갑작스러운 공격, 흥분 시절 안 됨. 교회에선 이런 거 못 봤는데 교회에선 너무 사랑스럽게 하니까 막 계속 인사하고 다니고 이런 친구인데 아마 집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가 봐요. 아마 예수말 그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조절이 안 됨. 대처 방안이 안 써 있네요. 그냥 양손을 여기 이렇게 어머니가 써주신 것 중에 양손을 뒤로 잡고 멈추게 함. 기다려줌. 이렇게 양손을 뒤로 이렇게 잡고 뒤에서 안아주라 뭐 이런 말씀 있네요. 민호, 네, 우리 또 사랑 2부에 또 가장 또 우리 사랑을 일으키는 많은 친구죠. 요즘에 많이 좋아졌는데요. 집에서 심한데 교회에서는 뭐 요즘에는 괜찮은 편인데 뭐 침을 뱉거나 억지로 구토하는 게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까치발로 막 뛰어다니는 친구인데요. 하여튼 선생님들이 한 2명씩 붙여가지고 잘 잡아주고 근데 요즘에 민호가 굉장히 많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여전히 좀 쉽진 않다고 합니다. 두 손을 꽉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기. 네. 담당 선생님이나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아요. 누리, 네. 너무나 또 사랑스러운 친구죠. 네. 네. 물건 집착, 우리 그 컴퓨터랑 그 키보드 치워주시고 사랑도 의자 집착, 뭐 크레파스 집착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하여튼 잘 밀당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누리 담임 선생님이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누리를. 이은이, 네, 고집쌤 대화로 설명. 굉장히 수용 언어가 좋기 때문에 잘 알아듣고요. 곧 사랑 일부로 올려보내야 되는 친구입니다. 이은이가 뇌전증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장기 발작이 있었는데 만약에 5분 이상 발작하면은 바로 119로 신고하셔야 되고요. 어머님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하고 그러면 그런 것 같아서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수연이, 네. 수연이는 뭐 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냥 같이 정말 끌어안고 예수말학교 내내 같이 다녀야 됩니다. 무관심,
손을 못 잡게 하고 기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 안아주고 사랑하고 표현해주기. 자, 준범이랑 도담이는 그 대기 학생이어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그냥 짧게만 했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이 학생들에 대한 그 세부 자료는 담당 선생님한테 다 개별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OT 자료는 다 저희 끝난 이후에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요 기도 제목 갖고 짧게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소연 팀장님도 나가셨구나. 시간이 한 1, 2분만 이제 다 점심시간이셔가지고 참여하는 학생 가정들 사실 4시간을 맡기지만은 어머님들한테는 이 시간이 참 기대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더라고요. 어머님들도 사실은 아이들 맡겨놓고 우리 아이가요?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라고 놀라는 일이 참 많아요. 그 어머님들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사역자들 봉사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섬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학교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 인력들을 보내주시고 안전할 수 있게 불미스러운 일 없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만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자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마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시간들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은 살아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도 증거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또한 평안하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계획하는 일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매 시간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만학교가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이 넘치는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학교의 아이들을 맡긴 모든 어머님들이 이 학교가 진행되는 그 10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가득 누리고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전하게 해주셨고 필요한 환경과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매 시간 아이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생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끌어안고 주님 마음이 가득 부어져서 그저 사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 우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해란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도혜연 선생님이세요. 최성림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토요일 날 9시 40분에 519호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들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